업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재경공이 공자께 정사를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지금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회사원,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주부, 공무원,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음악가 등 다양할 것이다. 그럼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하루 8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기도 한다. 지금 하는 일이 불만족스럽거나 막연히 다른 일을 꿈꾸기도 한다. 세상이 권하는 직업에 나를 맡기지 말라. 다른 직업 혹은 다른 직장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직업이나 직장이란 없다. 어떤 일이든 어떤 직장이든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전문직이나 공무원은 어떨까? 많은 이들이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의사는 많은 환자들을 상대해야 하고 환자의 삶과 건강에 있어 중차대한 일을 하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다. 특히 외과나 응급외과 등 생사를 시급하게 다투는 곳에서는 늘 초긴장 상태로 지내야 한다. 환자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기에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을 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다. 그뿐인가? 딸씩 병원과 환자에만 매여 있다 보니 가족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금융업계는 어떤가? 수억 원대 연봉을 자랑하는 애널리스트가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고도 다음 날이면 7시 전에 출근해야 한다.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세계 경제 동향은 물론 기업과 시장의 변화도 항상 파악해야 하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겉보기에는 좋은 직업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피말리는 무한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일이다. 의사나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직업의 실제는 다르다는 뜻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좋아 보이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적성을 알아볼 겨를도 없이 직업을 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난을 뚫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에 적성을 따져가며 직업을 고르는 것이 자칫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제쳐두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은 대체로 의사, 변호사, 판사,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등이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심이 없는데도 의대에 다니며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고시원에 머물며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처럼 남들이 보기 괜찮다고 인식되는 직업.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직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그 일에 재능이 없다면?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변의 눈치를 살핀다. 산업공상 신분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며 직업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파악해 적성과 재능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로 연결된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할 것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일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 가치에 따라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고 즐겨야 한다. 린치핀의 저자 세스 고디는 이를 예술이라고 표현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예술가로 정의한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예술가의 경지에 오르고 장인이 된다. 이처럼 업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생계를 위한 고역이 되기도 하고 예술이 되기도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다면 최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선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면 그 일에서 좀 찾을 수 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게 마련이다. 힘들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일에서 의미를 찾고 즐기려 한다면 태도와 습관이 바뀐다. 자연스럽게 인생 역시 달라지게 된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이 출연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좌절하는 대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들도 많았다. 내가 손님이라면 어떨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죠. 무엇보다 사장이 힘들어야 손님들이 감동을 하거든요. 꾸준히 방송을 하다 보니 자영업을 하면서 성공한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이 제품 차별화다. 음식점을 하는 어떤 사장은 음료수를 서빙할 때 늘 얼음장과 함께 준다고 했다. 고객이 음료수를 시원하게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 어떤 사장은 다른 가게에서 못 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해서 경쟁력을 갖춘다. 당장에는 귀찮고 손해인 것 같지만 이러한 사소함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든다. 그 사소함에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만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다. 매달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므로 장사가 안 되면 적자가 나기 일쑤다. 그래서 한순간도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 휴가도 따로 없다. 바로 매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가치, 즉 고객 만족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공자는 말한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에 하찮은 일이란 없다. 직업의 귀천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일을 하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하찮아진다.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내가 나의 일을 귀히 여기고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그 일은 귀한 일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직업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한번 상상해보라. 내가 그 직업을 갖고 일할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진정 행복할까? 아니면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일까?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그 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현실적 문제까지 고려해 보길 권한다. 그때도 그 일이 하고 싶다면 기꺼이 도전해보자.